안녕하십니까? 지원사업 전략연구소입니다. 떨어지는 눈송이와 매서운 겨울 칼바람이 주는 겨울 한파보다 더 매섭고 힘든 요즘의 경기 한파. 이 경기 한파를 뚫고 나갈 따뜻한 사업 공고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사업 공고를 꼼꼼히 살펴보고 함께 사업계획서 도입부를 써나가 볼 예정인데요. 영상 마지막까지 함께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5년 희망 리턴 패키지 재기사업화 경영개선 소상공인 모집 공고가 나왔는데요. 해당 사업은 소상공인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해서 전문가 진단 및 맞춤형 개선 전략을 제공하면 물론 사업화 자금을 연계 지원합니다. 해당 공고는 1월 3일에 공고가 되었지만 신청 기간은 1월 20일부터 2월 20일까지 한 달간 진행이 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사업들이 그런 것처럼 선착순으로 진행이 되고요. 3,500건 내외의 경영진단 신청이 신청서가 접수되고 나면 조기에 마감되니까요. 빠르게 신청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원 대상은 말 그대로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매출액 기준으로 경영 위기를 진단하는데요. 2024년 1월 1일 이전에 개업한 사업장이어야 하고요. 전년 대비 10% 이상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2024년 1월 1일 이전 개업, 이 부분 체크하셔야 되고요. 10% 이상의 매출이 감소하였어야 하는데요. 매출 확인 근거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면세 사업자는 수입 금액 증명서라는 걸 제출해야 되는데요. 뒤에 이 부분들을 어디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는지도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2024년 1월 1일 이전 개업 부분을 들으시고 어떤 분들이 이런 생각하셨죠. 나는 2024년 2월 1일에 개업했는데 지난번 하던 사업이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2024년 3월에 개업했는데 이렇게 무릎을 탁 치시는 분들이 있으셨을 텐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동일한 기간, 동일한 사업 계획서로 다른 이름의 사업이 함께 공고가 되었습니다. 희망 리턴 패키지 재기사업화 재창업 소상공인 모집 공고인데요. 이 공고 같은 경우에는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폐업 후 공고 마감일까지 사업자 등록이 되지 않은 이런 소상공인 분들을 재창업 지원을 하는 첫 번째 대상이 있고요. 그리고 기존 영업 업종과 서로 달라진 새로운 업종으로 재창업을 할 예정인 소상공인 분들은 업종 전환으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재창업하셨던 폐업 후 재창업일이 1년 미만인 소상공인 분들은 창업도약이라는 이름으로 신청 가능하십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경영 지원 관련돼서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이 설명을 들으시고 똑같은 기간,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서류를 제출하는 거니까 재창업 준비하실 분들도 함께 계속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지역별로 주관기관과 지원 규모 현황이 있는데요. 보시면 경영진단 사전교육이라는 숫자가 있고 실전교육 재기사업화라는 숫자가 있죠. 자, 아무래도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사장님들께서는 사업 자금을 받는 것이 목표이실 거다 보니까 재기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화 자금을 타겟하는 숫자를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 사업자 등록을 해두신 지역에 몇 명을 대상으로 이 해당 사업을 하는지 검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원 절차입니다. 처음에 진단 신청을 하면은요, 자격을 검토한 다음 경영진단이라고 해서 현장 방문을 나오게 됩니다. 그 이후에 6번 이상의 대면 교육을 받는 사전 교육이 진행이 되고 이후에 서류를 평가받게 됩니다. 해당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갖추신 분들이
사업화 자금을 받는 경영개선 사업화 지원이라는 파트로 넘어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1월 20날 진행되는 신청은 온라인 신청, 진단 신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단 신청을 하고 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교육이라는 것을 받게 됩니다. 네, 진단 신청을 한 소상공인 대상으로 경영 개선, 사업화 방향성 제시, 경영 마인드셋 고취를 위한 기초교육 제공이라고 되어 있고요. 해당 교육은 6시간 이상 대면 필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6시간을 6일로 나눠서 하거나 하지는 않더라고요. 소상공인 분들 중에 아직 폐업을 하지 않으신 폐업 위기에 있는 경영 위기 소상공인 분들은 업을 진행하고 있으신 상황이다 보니까 6시간 6일 이렇게 하면 오시기가 힘드시죠? 그래서 해당 교육을 좀 더 심도 있게 하루 또는 이틀에 걸쳐서 사전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라는 안내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대면 교육은 6시간 이상 진행이 되어야 사전교육 수료 조건이 달성된다라는 부분 참고하시고요. 자, 경영개선 사업화 대상 선정 과정에서는 서류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종합평가를 위한 서류를 제출하고 발표 심사를 받은 이후에 사업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데요. 사업화 자금은 국비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을 받게 되는데 어떤 분이 이 공고문을 먼저 보시고 질문 주셨어요. 4천만 원이던데요. 네, 옆에 보시면은 정부 지원금은 2천만 원이고요. 자부담금이라는 부분이 2천만 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럼 내가 2천만 원을 내야 하는 거냐 이런 우려들을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대표님께서 현재 임찰에서 사용하시고 계시는 임차비 그리고 채용에 계시는 종업원들의 인건비들을 자부담 부분에 포함시킬 수 있어서 자부담부는 600만 원 정도의 자부담부가 있지만 2천만 원 지원을 받는 부분이 훨씬 더 크다 보니까 유의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천만 원,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겠는데요. 지금은 차갑고 매서운 경기 한파가 이어지고 있는 터라 단비 같은 2천만 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출해야 되는 기본 서류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기본 서류들은 기본 서류, 납세 확인, 소상공인 확인 서류, 매출 감소 서류, 재난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 특별 지원 지역 이런 제출 서류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1월 20날 미리 제출하시는 부분은 소상공인인지 아닌지 자격을 검토하는 간단한 팩트 확인용 서류와 매출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출하시게 됩니다. 자, 이 부분 어디에서 받을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포털에서 홈택스 검색하시고 진입을 해보시면 로그인을 한번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 증명, 등록, 신청이라는 부분이 보이는데 여기에서 내가 과세사업자다 하시는 분들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내가 면세사업자다 하시는 분들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이라는 서류를 떼시면 매출 감소 부분을 증명하실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제출해야 되는 서류 중에 사업자 등록증 있었죠. 네,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도 함께 홈택스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월 20날 어디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나요? 이 부분이 궁금하시죠? 서류는 조금 더 시간이 있지만 신청은 1월 20날부터 어떻게 해요? 선착순 마감되시니까 1월 20날 바로 첫날 접수하시는 것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20날 선착순으로 마감되는 해당 페이지 희망 리턴 패키지이고요. 자, 지금 화면에 보이시나요? 이 주소로 가시면 또는 포털에서 희망 리턴 패키지 홈페이지라고 검색하셔도 됩니다. 자, 가시면 이렇게 홈페이지가 뜨게 되는데요. 지금은 홈페이지에 아직 저희가 신청 접수 날짜가 1월 20날이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신청 기간이 아닙니다 라는 워딩으로 되어 있는데
1월 20날이 되면 옆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처럼 밑에 신청하기 버튼이 생성됩니다. 그러면 신청하기 누르시고 접수를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잘 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경영 개선과 관련된 신청 접수 관련된 짧은 영상을 1월 20일 날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온라인 접수 1월 20날 하시고, 자, 선정평가를 위해서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된다고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선정평가 관련된 서류, 발표 심사 이런 것들이 4월에 진행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확인을 해보니까 사전교육이 6시간 진행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2월 20날까지 신청 접수를 받고 한 달 정도 사전교육 기간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사전교육이 끝나고 서류 심사가 들어갈 예정이라 신청 접수하셨던 분들께는 3월을 기점으로 서류 제출이 요청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서류와 관련돼서 배점 항목입니다. 사업화 의지와 전문성, 그리고 우리가 페이퍼를 내죠. 자기기술서와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이 부분이 신청자 역량이라는 항목으로 30점 배점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아이템의 독창성, 확장 가능성, 지속 가능성, 이렇게 사업화 아이디어 부분이 30점 배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업종 내에서 사업화 가능성, 실현 가능성,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가 사전 진단과 사전 교육을 받지요. 그래서 해당 진단 결과를 사업 계획서에 반영해서 수립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성 평가가 40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채무 성실 상환자나 고용보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분들이 가점을 받으실 수 있으시니까요. 반드시 이 부분 챙겨보실 수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서류 평가를 받고 나면은요, 발표를 하시게 되는데요. 해당 부분에서 역량 20점, 적합성 20점, 아이템 부분 40점, 성장 가능성 10점, 이렇게 해서 발표 평가를 받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화 대상 선정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류와 발표를 통해서 선정이 되는데요. 이 부분에서 꼭 참고하셔야 되는 점은 경영 진단 과정에서 진단받았던 취약 분야들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반영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저희가 경영 진단 받고 한 2주, 3주 만에 서류를 제출하라 라고 요청 받으실 수 있죠. 그러면 이 취약 분야에 대해서 사업계획서에 미리 반영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방법이 있습니다. 희망 리턴 패키지 홈페이지에 가시면은요, 여기 경영 현황 진단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로그인 하신 다음에 한번 경영 현황 진단을 받아보시면은요, 이렇게 경영 진단 체크리스트라고 해서 결과지를 받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내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 환경과 그 다음 기업가 정신, 마케팅 분야, 그 다음 그 외 기타 항목, 이렇게 해서 득점률을 보실 수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취약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보완하면 좋을지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그들도 이러한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평가하게 되거든요. 경영 진단 받았던 결과와 이 해당 진단이 동일하다는 아니지만 사전 교육을 받으시고 진단을 받으시는 과정에서 대표님들이 생각하고 답변하시는 바가 이 진단 테스트를 받으시는 과정에 동일하게 답안으로 기재될 예정이라 비슷한 가이드의 결과지를 받아보실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사업계획서에 반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 사업계획서 양식 한번 보시죠. 사업계획서는요, 보시는 것처럼 자기역량 기술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저희가 배점 항목에서 자기기술서, 사업계획서 작성의 충실성이라는 부분이 신청자 역량 부분에서 배점화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셨는데요.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자기기술서에
지원자 개인 소개나 그 다음에 사업화 지원이 필요한 이유, 그리고 자, 이 사업과 관련해서 내가 가진 역량을 자유롭게 기술해 보라 라는 세 가지 항목이 자기 역량 기술서라는 곳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어야 하는 경영 개선 사업화 지원 사업 계획서라는 것이 있는데요. 1번 사업 개요는 현재 하고 계시는 사업은 유형이 어떻게 되는지, 형태는 어떻게 되고 업태 종목은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기재하는 란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아래 아이디어명과 주요 상품은 앞으로 이제 이 사전 교육을 받고 경영 진단을 받은 이후에 내가 이 아이디어로 주요 상품 개발을 하고 그리고 성장 가능성을 확보해 나가겠다라는 독창성을 담은 아이디어를 개발하셔야 되는데요. 이 부분에 경영 진단 과정에서 받으셨던 취약 부분에 대한 그런 필요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신청 업종 시장조사, 이 시장조사 부분은 내가 주변 상권을 살펴보고 그렇게 해서 나의 발전 가능성 위에 그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추었느냐 이런 것들을 보는 페이지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다음 주 영상에서 기재를 함께 해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오늘 서식을 처음 보셨을 텐데 이런 것들 생각해 보지 않으셨을 것 같아서요. 오늘 영상 설명을 들으시고 저희가 오늘은 자기 역량 기술서라는 부분을 함께 기재해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들어보시고 대표님들 상황과 내용에 맞춰서 자기 역량 기술서를 한번 써보시면서 시장 조사도 조금 해보시고 운영 방안이나 이런 사업 계획서에 담아낼 내용들을 조금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판매 계획, 마케팅 계획, 그 다음 사업장 조성 계획, 지원 후 기대 효과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담아서 내야 하는데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 서식은 아까 보여드렸던 희망 리턴 패키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도 있고요. 제가 여기 아래 더보기란에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도록 링크를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식을 다운로드 받으시고 오늘 영상이 끝날 때쯤 함께 기재해서 자기 역량 기술서가 기재 마무리가 되시면 더 좋으시고요. 아니면 오늘 영상의 샘플을 보시고 저렇게 적는 거구나 하고 기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기 전에요. 이 서류에 참여하고 싶으시다 하시는 대표님들께 서류를 먼저 조금 받아봤습니다. 그 중에 다른 분들께 오픈을 허락해 주신 대표님의 서류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대부분의 대표님들께서 이런 서류가 처음이시래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지금 이 영상에 노출되는 걸 허락해 주신 대표님 서류처럼 장문의 줄글로 나와 있는 상태라 제가 이 대표님의 샘플을 보면서 이렇게 조금 수정 개선해 나가면 어떨까라는 간단한 아이디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업계획서 평가와 관련된 고민을 하실 때 어떤 고민을 좀 해보시면 좋으냐면요. 첫 번째, 심사는 사람이 합니다. 두 번째, 그 사람이 한 장의 서류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님의 서류가 그분께 한 100번째 도달했다고 해볼게요. 그럼 그분이 어떨까요? 많이 지쳐 있으시겠죠. 그래서 애써 읽지 않아도 읽히는 서류를 쓰셔야 합니다. 어떤 말인지 조금 느낌이 오시나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대표님의 서류는 꽤 기재할 만한 내용이 많았는데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많은 대표님들이 이렇게 작성하실 것 같아서 함께 볼게요. 이분은 현재 카페를 창업하신 대표님이세요. 지금 요새 영상들 보니까
커피숍들이, 카페들이 한 달에 300만 원 순이익을 내기도 어렵다라는 평가들이 있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뭐 사실 카페만 그런가요?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지금 매출을 내기가 쉽지 않은, 매출이 아니죠, 순이익을 내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기입니다. 이분은 한 3년 정도 하셨대요. 그래서 메뉴 개발도 좀 해보고 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애를 쓰셨는데, 예를 들어서 메뉴 개발을 해서 매출이 잠깐 늘었던 적도 있고, 또 지역의 다른 분들과 그 연계해서 단골 고객이 늘어난 경우도 있었다고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 보시면 지역 축제 이벤트도 하기도 하셨다네요. 그 다음에 이때는 방문객이 늘어나서 매출이 좀 잘 나왔던 기억도 있습니다. 자, 그러고 또 어떤 내용이 있나요? 고객이 재방문을 많이 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신경 써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에서 사실 내용을 들어보면 이분은 지역축제 이벤트도 하고 꽤 좋은 내용이 있었네요. 자, 그런데 좀 눈에 잘 안 들어온다, 이런 느낌 좀 드시나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 내용들을 어떻게 간단하게, 제가 이거를 조금 더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기재하면 좋을지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은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경력은 어느 정도 됐는지, 그 다음에 내가 주요 업무 또는 중점화했던 부분, 이런 부분들은 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메뉴 개발에 집중을 해왔다. 왜냐하면 발전 가능성을 찾아내기 위해서 애썼던 부분에 대한 내용이었어서, 그 다음 성과 부분에도 아까 커뮤니티, 지역 내 이런 지역 이벤트를 통해서 신뢰를 구축하고 재방문 고객 비율을 20% 증가시켰다. 제가 이 첫 도입부를 이제 좀 임팩트 있게 도와드리고 나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때는 어떻게 보면 이 첫 이미지예요. 첫 도입부라 좀 중요하다 보니까 그분이 중요 포인트로 삼은 특정 부분들을 좀 잘라내다 보니까 굉장히 짧아지긴 했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개조식이나 아니면 조금 나누어진 구획, 이런 것들로 눈에 잘 보이는 구조를 갖추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필요한 이유죠. 자, 사업 주무관청의 입장에서 A와 B가 있을 때 A와 B가 모두 다 돈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왜 A가 아닌 B에게 주어야 할까라는 부분들을 결정하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왜 필요한가 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면 매출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나 꼭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전문가 자문을 받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상황으로는 도움을 받아야만 제가 제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하시는 순간 뽑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이템을 생성하실 때, 그렇다면 모두가 어려운 이때에 왜 나여야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조금 더 잘 보이게 하면 좋다라는 부분이고요. 우선은 현황 부분에서 다들 어렵지만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어려운지, 왜 어려운지, 그 다음에 어떤 부분에 도움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조금 눈에 잘 보이도록 어필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 목표를 할 때, 자, 여기 저희가 1, 2만 적어놨는데 사실 이분의 목표 타겟의 강점은 3번이었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제가 설명드릴 것들이 있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목표를 하실 때, 자, 그럼 이 사업장이 앞으로 너희의 지원으로 살아날 수 있어 라는 걸 첫 번째 보이셔야 돼요. 그래서 신메뉴 개발과 관련돼서 고객의 니즈를 반영한 그런 디저트 라인을 추가하겠다. 그래서 이 사업장이 살아나도록 하겠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자, 나라에서 돈 주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지역과 함께하는 이런 것들을 잘 꾸려나가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지원 필요성 관련된 부분은 뭐 사업 안정화,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자, 본 사업과 관련해서 역량을 기술하세요. 그래서 제가 받아본 거에 첫 번째 이분이 이 카페를 하시기 전에 이 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직무에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데이터 분석 경험이 있고, 그래서 고객 설문조사 같은 것들을 진행해 본 경험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 결과를 보고 인기 없는 메뉴는 좀 줄이고 또 좀 잘 팔릴 메뉴에 집중을 해봤다. 그래서 조금 나아진 경험치가 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특정 시간대에 고객이 몰리고 또는 오지 않는 그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 어떤 이벤트들을 해봤다, 이런 것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어필했던 것처럼 지역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이벤트를 열었던 그런 부분들도 나의 강점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적어 놓으셨는데요. 제가 지금 이렇게 한참을 열어놨는데 어떠신가요? 제가 열심히 읽어주지 않으면 보고 싶지가 않죠. 한 100장, 200장, 300장, 아까 몇 명 모집이었나요? 3,500건 모집이었거든요. 자, 한 심사위원이 앉아서 물론 3,500개를 보진 않겠지만 그분 적어도 500개는 보시지 않을까요? 500번째 도착한 내 서류가 이렇게 적혀 있으면 그분이 안 읽어주실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 보시면 이렇게 강점이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을 큰 워딩으로 이 사람 데이터 분석할 줄 알구나. 그리고 개선을 해본 경험도 있네. 어떤 사례가 있나? 그 다음 네트워크 활용도도 있었네. 그런 건 어떤 걸 해봤나? 이런 것들이 보이게끔 이렇게 분류표를 잘 기재하셔서 기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나의 강점을 적으시고 나면 반드시 하셨던 경험치들을 적으시고, 그런 다음에 어떤 것들을 보여주시면 좋으냐면요, 이런 소상공인 지원의 자금들은 지금 힘드니까 지금을 견뎌내, 이게 아니에요. 지금 힘들지만 이 자금을 보태어주면 여기서 나아져서 성장해, 이거다 보니까 나의 역량을 기술할 때에도 앞서 있었던 사례나 경험을 토대로 그러면 내가 앞으로 이런 재방문 유도와 같은 이런 걸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에 대한 언급들을 중간중간 계속해서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과 개선 경험, 이걸 왜 보여주셔야 되냐면요, 앞에 그 배점표 기억나시나요? 제가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배점표. 자, 배점표에서 저희가 지속 가능성, 실현 가능성, 이런 것들을 서류평가에서 받는다라고 했고, 발표평가에서는 추진 의지 또는 사업화 계획의 현실적인 경영 개선 가능성, 이런 모든 항목들이 배점 항목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앞서 있었던 사례, 그런 것들을 개선해 나갔던 경험, 그런 경험들이 있어서 이 사람은 성장 가능성이 확실해, 이런 느낌을 주는 거. 그리고 그 개선 경험은 되도록이면 정량화된 수치로 보여주시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소상공인 하면 요새 항상 따라다니는 사업이 뭐죠? 로컬이죠, 로컬. 그래서 로컬 디자인, 로컬 브릿지, 로컬 이런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번 이 소상공인 서류를 쓰실 때 지역 특화, 지역 협업, 지역 커뮤니티, 이런 것들을 힘으로 실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서류 양식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봐드렸고요. 자, 그리고 쓰셔야 되는 서류 중에서 자기 역량 기술서라는 걸 사례를 통해서 기재 방법들을 조금 제안해 드렸는데요. 어떠신가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이 영상 종료될 때 뭘 하셔야 될까요? 컴퓨터 앞에 앉으시고 희망 리턴 패키지 홈페이지 접속하셔서 서류를 다운로드 또는 아래 더보기에서 서식 다운로드 받으셔서 한번 꼭 작성해 보시고 2천만 원 사업화 자금 받으시게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사업계획서, 뒷장에 있는 사업계획서를 써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셨던 대표님이라면 꼭
그 사업계획서 부분에 대한 양식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나에게 맞는 항목은 어떤 게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신 뒤에 영상을 함께 하시면 도움이 더 많이 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이번에 이 영상을 보셨던 모든 분들이 2천만 원 사업화 자금 확보를 하시기를 응원하면서 지원사업전략연구소는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